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이제 와서 뭔가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마음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한 번쯤은 스쳐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고, 몸도 마음도 회복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번의 실패가 주는 피로가 크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해보자보다 괜히 시작했다가 또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이건 게으름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행동, 이미 굳어진 생활 패턴은 뇌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을 일종의 쥐형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뇌는 더더욱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너무 큰 변화를 한꺼번에 요구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왜 60대 이후에는 특히 작은 반복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리듬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습관에 대한 오해 하나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작심삼일이라 습관이 안 된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습관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꾸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게 설계된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바로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 변화를 설명할 때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는 나는 이 행동을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말로 다짐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냈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만 조금씩 쌓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운다는 점입니다. 하루 1시간 운동, 매일 30분 독서, 매일 영어 공부. 이 목표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목표들은 이미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목표입니다. 아직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면 시작하기도 전에 뇌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뇌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운동복 갈아입기, 나갈 준비, 땀 흘림, 피로, 귀찮음, 그리고 혹시 포기했을 때의 자책까지 한꺼번에 떠올립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든다. 다음에 하자. 그래서 습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아주 작다면 어떨까요? 하루 10걸음, 스트레칭 10초, 책 1페이지. 이 정도라면 뇌는 거의 저항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원리를 실제 삶에서 보여준 분이 바로 박민구 씨입니다. 박민구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하루를 보내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 은퇴 후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정해진 일정이 없고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의 중심이 TV 앞소파로 옮겨갔고 몸은 점점 굳어가고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박민구 씨는 스스로도 이 상태가 오래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부담이 앞섰습니다. 헬스장에 가야 할 것 같고,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괜히 시작했다가 또 포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민구 씨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아주 조금만 하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루 10걸음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고 현관문 앞에서 딱 10걸음을 걷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지만 그는 약속한 대로 매일 10걸음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10걸음을 마치고 나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감각이 생긴 겁니다. 이 감각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어떤 행동을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박민구 씨의 뇌는 10걸음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학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은 보상이 쌓이자 행동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20걸음을 걷게 되었고, 어느 날은 집 앞 골목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몸과 마음이 준비되는 속도에 맞춰 행동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습관은 의지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그래서 습관 형성의 첫 번째 원칙은 언제나 같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일상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연결학습 또는 습관 쌓기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행동을 단독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미 익숙한 행동과 묶어서 기억하는 데 훨씬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 뒤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면 뇌는 두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김미자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미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약을 드셔야 했지만 자주 깜빡 잊어버리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게 되고 한참 뒤에야 약통을 보고 가차하고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미자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기억력을 탓할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꿔보자. 그리고 자신이 매일 절대 빼먹지 않는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통을 커피 옆에 두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약이 눈에 들어왔고 커피를 마시기 전 약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약을 잊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커피라는 기존 습관이 약 복용을 자동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을 일상에 붙이면 기억력이나 의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이미 형성된 습관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에 대한 저항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치 후 물 한 컵,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 뉴스 보기 전 목 돌리기, 잠자리에 들기 전 책 한 페이지. 이 모든 것은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행동 뒤에 살짝 덧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해도 여전히 어려운 순간은 찾아옵니다. 혼자서는 의욕이 떨어지고 오늘 하루쯤은 쉬고 싶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함께하는 힘,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훨씬 더 꾸준해집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지키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인식은 행동을 유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동네 공원에서 함께 걷는 어르신들의 모임을 보면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유가 바뀝니다. 운동해야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습관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요즘은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단체 채팅방에 오늘 한 작은 실천을 한 줄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10걸음 완료라는 메시지 하나가 습관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습관은 잘 지키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겼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만듭니다. 이정호 씨는 잠들기 전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되었지만 손주들이 찾아오고 몸이 좋지 않은 날이 겹치면서 며칠 책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자책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된다. 하지만 이정호 씨는 여기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일이라는 목표를 내려놓고 주 5일 독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독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쉬었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 습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복기력입니다. 하루 이틀 끊기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데이터를 얻은 것뿐입니다. 왜 끊겼는지 살펴보고 다음 날 최소한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왜 하필 60대의 습관이 더 중요할까요? 뇌과학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젊을 때와 다른 점은 큰 자극보다는 작고 반복적인 자극에 훨씬 더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60대의 뇌는 인생을 단번에 바꾸겠다는 결심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행동에 의해 더 깊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루 10걸음, 물 한 컵, 책 한 페이지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오히려 뇌를 가장 안전하게 자극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무리한 도전에는 쉽게 지치지만 일정한 리듬에는 놀라울 만큼 잘 적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근육과 관절, 호흡과 수면까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큰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작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오히려 건강이 오래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60대 이후의 습관은 단순한 행동 관리가 아니라 나는 아직 나를 돌보고 있다는 자기 신뢰를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반복하며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습관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라기보다 인생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박민구 씨의 10걸음처럼, 김미자 어르신의 커피역 약통처럼, 이정호 씨의 다시 펼친 책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작은 울타리 하나가 생기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그 울타리는 분명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